그런 아파트 13평, 15평 있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에서는 아마 이런 공공재건축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요. 특히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을 아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팁을 지금 한 가지 드렸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참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종합해서 또 취합을 해서 계속해서 고민들 되는 부분들을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상 정부가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랑 당이랑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8월 4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논의 중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의견들을 좁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절대 반대를 했던 바로 재건축의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서 그 높여준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아파트들이 공공재건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용적률 1000% 관심 없다는 강남 재건축. 그동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뭐였죠?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못 팔게 돼 있죠. 10년 보유, 원용 거주, 그 물량만 팔 수가 있었죠. 물론 조합 설립 그 다음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 거기까지 3년 이내에 받지 못하면은 그것도 이제 팔 수 있는 매물.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3년을 넘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 거죠. 잠시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용적률 1000% 그러면 재건축 단지들이 다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이 개입하고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날 텐데 굳이 왜 그런 방식을 택하겠습니까? 서울 잠실동의 주공 5단지 뭐 지금 강남권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바로 그 재건축 단지가 잠실주공 5단지죠. 잠실 그 역에 있는 여기는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그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음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진인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을 지금 10몇 년째 못 받고 있는 거고 임대 아파트 특히 이 강남권이나 고급 아파트들은 임대 아파트 많이 짓는 걸 싫어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아주 우리 그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애들끼리 니네 집이 임대 아파트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고 뭐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어떤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의 서초구의 세곡동 내곡동 같은 데 보면 그 LH에서 공급을 해서 임대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집값이 안 오르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쪽은 상당히 많거든요. 임대주택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주거지역의 준주거 지역을 용도 변경을 통한 고밀도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반응은 미온적이다. 우리가 장대장TV에 불인이 분들도 요즘에 많다고 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이쯤에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보고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죠. 우리 지도상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지적도를 보면 빨간색 이게 상업지역. 상업지역 안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이나 종신상업지역 여기에 따라서 용적률 뭐 건폐율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라는 게 있고 준주거가 우리가 보통 보면 상업지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준주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종, 그 다음에 2종, 그 다음에 1종 이제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이제 안쪽에 성북동이나 뭐 평창동 이런 데 산이 있죠. 그러니까 산 바로 앞에 1종, 보통 보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2종, 3종. 상업지역은 대로변에 이 테헤란로가 다 상업지역이죠. 강남에. 그 다음에 종로 이쪽은 상업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종로 그쪽이죠. 명동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쪽인데 그래서 준주거가 상업지역하고 바로 접해 있는 지역.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뭐 800% 아주 그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뭐 조례랑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의 이 용적률은 최대 1,500%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좀 더 낮고요. 낮게 규제를 했죠. 이 정도인데 그 준주거의 용도 변경을 상업지역만큼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거부감. 공공재개발을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죠. 강북권의 재개발에 해제된 지역을 공공이 빠르게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을 투입을 해서 뭐 공공 지분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지금 뜨뜻미지근 합니다. 왜? 공공이 나서면 집값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집값 많이 오르면 바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은 빨리 될 수는 있겠죠. 강북권의 재개발도 그러는데 강남권의 재건축은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압구정의 현대한양 아파트는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니까 임대주택 안 짓기 위해서 1:1 재건축, 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1:1로 하자.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일반 분양을 많이 공급을 해서 그걸 비싸게 받으면 내 돈이 적게 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을 환영하는데 이 비싼 동네의 아파트들은 그냥 1:1 하자. 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공공이 사업주체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자, 그 주택이 깔고 있는 대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용적률이 300%다. 그러면 300평, 건물 연면적을 300평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으면 당연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죠. 용적률 완화해 준다는 건 더 많이 짓게 하겠다는 거죠.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 건립 등을 통해 일정 규모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다. 계속해서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니까 기왕 늘리지는 못하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나서 이겁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도입을 되는 이유가 정부의 입장은 일반 분양가죠.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니까 이게 기준이 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근데 사실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분양가 자체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인데 지금 기껏 해봐야 강남권에 평당 5천만 원 이하거든요.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전에 절반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이게 높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반 분양가를 낮게 책정을 해요. 그러면은 조합들이 일반 분양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축비 충당하고 뭐 자기 사업비 덜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낮아지면은 조합원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합원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즉 사업 진행을 빨리 못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쓰는 겁니다. 사실상은.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이거를 미적용하겠다. 그러면 조합들이 미적용한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해도 사실상 허그가 다 분양가 통제를 어느 정도 해온 거죠. 사실상. 왜?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허그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더 낮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미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서 빨리 하게 만들겠다. 재건축을.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용적률 상향을 해서 조합들이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하게 해서 조합들의 사업비를 적게 들게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게 이제 싫어하는 거죠. 감당권에 있는 이런 나름대로 비싼 아파트, 재건축의 아파트들은. 구체적으로 역세권 재건축에 대해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한편, 자 무슨 얘기냐? 지금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3종 일반이나 2종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주거로 상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법을 개정을 통해서 준주거를 지금 서울시 400%까지 있던 거를 800에서 1000%까지 늘리기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를 준주거로 바꿔야 이제 이 용적률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조례상 400%인 준주거의 용적률 최대 800에서 1000%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시 조례상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50%. 법으로 정한 건 300%인데 서울시 조례는 항상 각 지자체에 조례가 또 있습니다. 250% 3종 주거지역은 2014년부터 층고도 35층,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는 49층까지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허가를 받았던 게 바로 지금 성수동의 트리마제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은 49층까지 이게 다 된 거죠. 고층 아파트가 된 거죠.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5단지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의 경우 이미 정비 계획 변경안 일부가 통과된 상황이라며 원하는 것은
기존안대로라도 재건축이 정상 추진되는 거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냥 기존안대로라도 재건축이나 빨리 되게 해주라. 사실상 잠실 주공 5단지도 서울시에서 계속 잡고 있었던 거죠. 이게 빨리 사업 시행인거나 이게 여러 가지로 통과돼 버리면은 재건축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막 몰려들기 때문에 이슈가 또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사실상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잠실 주공 5단지의 조합정이 한때 혈서 써가지고 뭐 그런 게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혈서를 써서 플랜카드를 붙였었죠. 참 근데 참 피를 보면은 참 그렇던데. 예. 저도 이게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지만 피를 이렇게 그렇게 많이 빼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자, 이어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집값 상승이 가로막힐 우려가 있어 조합원들이 반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센티브에 따른 반대 급부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을 임대주택 형태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건축의 그 조합정에 경험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는 데다 고밀도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상업지역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용적률이 뭐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올린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2배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주거환경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너무 많은 사람이 빽빽히 산다. 인구 밀도.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강남권의 고급 아파트나 특히 고급 단독주택이나 이런 분들은요. 얼마 전에 그랬죠. 평창동에 그 강북 횡단선 전철 서울시에서 그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니까는 역을 그 평창 쪽에 역이 하나 들어섰는데 거기에 안 오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런 어떻게든 자기 지역으로 역 하나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쪽은 단독주택 쪽은 역 들어서지 말게 해달라고 데모합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거 싫어해요. 이 고급 주거단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수입성이 낮은 비강남권의 재건축 경우 공공 재건축에 관심을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부분 임대 아파트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 무슨 얘기냐? 강북권에 이 용적률이 높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용적률이 높아도 사업성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이제 용적률이 높아도 중대형 40평대 50평대가 있으면서 용적률이 높은 거는 20평 30평대를 지으면서 나머지 일반 분양을 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강북권의 아파트들은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6억대 막 이렇게 7억대까지 올라 있는 데 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 나중에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아파트 13평, 15평 있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에서는 아마 이런 공공재건축 받아들일 가능성도 커요. 특히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그런 지역들을 아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팁을 지금 한 가지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박원순 시장이 15,000호 초고층 아파트 계획했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서울 사대문 안쪽과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부지 지금 그 한전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짓고 있는 바로 부지 옆에 서울의료원 부지가 이것도 완전히 아주 그 알짜배기 땅이죠. 거기랑 마포구의 디지털 미디어시티 지역의 아파트 15,000호 가량을 짓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확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제 박 전 시장은 이런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하려 했으나 나흘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박 전 시장 사후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중인 서울주택 공급 방안에 이 계획이 포함됐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박 전 시장의 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확정했었다. 사대문 안쪽에 6,000호 서울의료원과 DMC를 합해서 9,000호가량에서 15,000호 아파트 공급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서울 도심은 용적률 제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3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 서울 지역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박 전 시장이 마련한 방안에는 사대문 안에 50층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었다. 사대문 안에 50층 주거용 건물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의 기조와는 다르게 이제 공급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8월 4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날짜를 조금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지금 유휴부지, 그 다음에 군부지와 더불어서 재건축까지 풀게 되면 향후에 주택시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어떤 매수하려는 부동산과 관계된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이나 또 이메일, 문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문자나 이메일 주시면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